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김건희 일가의 거대한 비리 중 하나인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 의혹과 이 과정에서 최은순이 저지른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윤석열 임기 내에 이루어진 부실한 수사에 기반한 재판 과정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흥지구 민간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이 불가능해 보였던 땅에서 어떻게 아파트 개발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둘째, 개발 부담금이 어떻게 영원이 되었을까? 셋째, 가짜 농부 최은순은 어떻게 막대한 농지를 취득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은순이 공흥지구 땅을 매입한 건 20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일찍부터 찜한 곳은 LH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끊임없이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양평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한강수계 상류지역이라 규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최은순도 기회를 엿보았겠지요. 결국 2011년 7월에 LH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무려 5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 달 만에 8월 달에 최은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산과 토지 약 6,700평 부지에 대해 양평군에 도시개발 신청을 했습니다. LH가 신청한 부지와 불과 800m 떨어져 있었고 산지가 많아 평지인 LH보다 입지 여건도 훨씬 나빴습니다. 누가 봐도 허가가 안 나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허가가 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허가가 떨어집니다.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들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묘합니다. 당시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시점입니다. 결국 대검 중수부 과장이던 윤석열이 백을 써서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를 통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요. 김선교가 당시 양평 군수인 김선교가 실토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 김선교의 이 방송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재작년 3월 김선교가 지방선거 때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누가? 당선인이.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같은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한마디로 윤석열과 깐부라서 허가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은 커넥션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둘째, 개발 부담금 부분인데요. 개발 부담금을 17억 원에서 0원으로 낮추는 데는 김건희 일가의 전매 특허가 동원됩니다. 바로 문서 조작입니다. 김건희 일가 부동산 회사인 ESIND는 공흥지구 개발 사업으로 한신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대의 분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양 수익은 무려 2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처럼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0원은 아니었습니다. 양평군청은 지난 2016년 17억 4,8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ESIND가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에 나섭니다. 결국 2017년엔 0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양평군청이 다시 1억 8,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애초 부과 금액의 10분의 1에 정도에 불과합니다. 개발 부담금 0원은
10년 내 분양된 양평군 내의 10개 아파트 중에서 한신아파트가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명백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김건희 오빠 김모 씨는 양평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영원의 비밀은 바로 토사인데요. 아파트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량을 뻥튀기 하고 이걸 멀리 운반해서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운반하지 않은 토사를 운반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렇다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지점이 바로 농지법 위반과 연결됩니다. 이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6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3조 2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3조 농지에 대한 기본 이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최은순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니 못하게 했다면 이렇게 수십 수백억의 부당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김건희 일가의 비리 핵심은 바로 부당한 농지 취득이었습니다. 농사꾼도 아닌 최은순은 어떻게 양평 곳곳에 막대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김건희 일가의 전매특허, 바로 문서 조작, 허위 서류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대로 최은순은 2006년 공흥지구를 취득하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규농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최은순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5년 뒤인 2011년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서류에는 영농 기간이 0년으로 나옵니다. 공흥지구 취득 후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실토를 한 셈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며칠 전에 양평의 최은순의 농지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농지가 주변의 땅보다 1m가량 높이 솟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흙을 싣고 와서 농지를 돋운 겁니다. 저는 이 토사가 저 공흥지구 한신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나온 토사 중 일부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왜냐, 공사비를 빼돌려야 하는데 그 토사를 어딘가에는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농지가 솟아오른 이유와 개발 행위를 통해서 나온 토사가 어디로 갔을까를 의심해 본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수사해야 합니다. 공사비를 과대하게 부풀린 것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최은순은 지난 수십 년간 농민 행사를 하며 지속적으로 관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과 대필, 허위 경력은 아마 엄마에게 배운 것 아닌가, 모전여전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부정축제의 도구로 쓴 김건희 일가의 악행을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단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소영 본부장님이 브리핑했던 양평 고속도로 사진인데요. 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 곳곳에 소유한 농지를 관통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기가 그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농지가 저렇게 고속도로 종점만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관통하는 부분의 상당한 부분 땅이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길은 김건희 일가로 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보상의 달인, 투기의 달인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보다 더한 특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개발이 안 되면 고속도로라도 땡기는 수법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속히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적으로 축제한 재산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농지법상 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은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최은순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저 농지 역시 단 한 푼의 시세 차익도 남기지 않고 매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웁시다. 감사합니다.